자, 타원형의 형태, 그러니까 원기둥의 단면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 그, 요, 요. 박스를 다시, 이 박스를 이렇게 내가 그려놓고, 대각선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잡고, 그 중심점을 이용해서 또 소실점에 따라서 이렇게, 응? 선을 그어서 뭘 찾는 거냐면 이 부분. 내가 그린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박스, 요 사각형을 그려놓으면은 요걸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점들을 찾아주면은 여기에다가 그 타원의 원주를 갖다 붙여야 되겠지.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갖다 붙일 때 지켜야 하는 법칙은 요 외접선의 특성, 이 외접선의 특성에 의해서 이 외접선이 접하는 지점에서는 그 원주의 기울기가 그 외접선의 기울기하고 딱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 타원의 모양이 형성되는 기준이 그거예요. 이런 타원이 있을 때 이 점에다가 이 점에 접하는 외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 반대되는 부분에 또 이런 외접선이 그어지고 또 이 끝부분에 이렇게 그어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항상 이거야, 이거. 이 면적. 이 기울기를 놓쳐가지고, 자,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가는 기울기대로 못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려. 응? 그러니까 타원을 사각형의 틀 안에 정확하게 그 기울기에 맞춰서 그리지를 못하고, 자꾸 접하는 지점을 이쪽으로 올려서 접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려서 접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정확히 중점에다가. 이 중심점에다 정확히 접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그래서 주로 니네가 많이 만들어내는 형상이 원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나는 사각형의 틀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도 접하는 원 그 위치들이 여기만 하나만 딱 시작하는 데만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 면적. 색깔을 좀 바꿔서 볼까? 이 면적 있지, 이 면적. 이 면적이랑 이 네 개의 비는 공간, 사각형과 내가 그린 타원의 모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비는 공간의 형상이 같아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는 어느 정도 그게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게 그려져 있지. 이 끝부분을 돌려주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요 형상을 니네가 잘 못 그려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려버려. 보통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실수가 요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리고 이 중심점에 접하게 만들어주는 거, 각 사각형의 중심점에 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시작 부분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세 부분은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딱 그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저거를 지켜서 그려야 돼. 일단 내가 그 원기둥을 그리고자 한다라면은 투시도법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중심점을 찾고 거기에 정확하게 접하는 거. 내접원과 외접 사각형이 정확히 접하는 위치들이 중심점에 의해서 접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요걸 지켜주면은 일단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또 정사각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해. 사람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 측정하는 뭐 값이 있고 이 각도가 딱 지정이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작도를 하면은 정확히 정사각형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눈으로 대충 이게 정사각형이다라고 느껴지도록 그리는 거지. 정확하게 그 공식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걸 정사각형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렇게 잘 안 돼. 완전히 그 각도기랑 막 컴파스 같은 거 갖다가 작도를 해야 되거든. 정사각형처럼 투시를 적용해서 그리려면.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얘가
완전한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꼭 체크를 하고 보정해줘야 할 상황이 생겨.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 육면체를 그려보자 라고 선생님이 이제 뭐 제시를 해줬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면 보통 육면체를 그냥 이렇게 그려요. 지금 좌우가 그냥 비슷하게 그리지. 뭐 대충 그렸는데 지금 약간 뭐 그냥 비율상으로 정육면체 같은 느낌이 들죠? 어느 정도? 위아래 길이 비슷하고 요 세 개 선이 비슷하고 지금 요 세 개의 각도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 면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보여지고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렸을 때는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봐.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 중심점들을 찾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기울기와 이 기울기들을 보면서 야 지토 저거 늦게 들어와가지고 혼자 뒷북치고 있다. 응? 저 장난 아까 애들 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다 끝난 장난인데 늦게 들어와서 혼자 또 저러고 있네. 자, 조작 사용 금지. 자 지금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그냥 타원을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얼추 맞지? 지금 얘는 비율상으로 세 개가 다 비슷하고 세 개 다 비슷한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발생해. 우리가 흔히 그림을 그릴 때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선, 응? 요 대각선하고 얘가 직선처럼 보이거든?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어. 얘하고 이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거랑 왜? 우리가 이거를 세 개를 거의 다 비슷한 크기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니네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 또. 그러면서 뭔 짓을 하냐면 원기둥을 그리면 이 타원의 장축 가장 튀어나와 있는 요 두 부분을 연결한 요 선 있지. 원기둥의 단면이 되는 타원의 장축 요거랑 그 원기둥의 중심선 이거랑 수직이 돼야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수직이 되는 요 선을 이걸로 착각을 해. 응? 요걸로 착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야. 만약에 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어. 시점이 바뀌었어. 그래서 거기서 대각선을 그어보면 어때? 지금 요 대각선이랑 이제 요 모서리가 수직이 아니 일자가 아니죠. 이렇게 됐을 때 니네가 이걸 다 까먹어. 자, 요 소실점대로 중심점들을 찾아. 그래서 이렇게 시점이 바뀌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원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타원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타원의 장축 요 1번이라고 치고 얘를 2번이라고 쳐보자. 요 1번 선이 이 타원의 장축이 되는 요 선이 이 대각선하고 일치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그 장축을 요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야 이게 기울기가 달라. 지금 요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고 났을 때 타원의 기울기로는 살짝 이렇게 가장 튀어나가 있는 타원의 타원 자체의 모양을 봐야 돼요. 그릴 때는 사각형의 틀에 맞춰서 그리지만 또 어디 갔다 와? 그릴 때는 못 얘기했어. 자꾸 뭐가 껴드네. 자, 그릴 때는 요 사각형의 틀에 맞춰서 내가 그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려. 근데 그 타원의 장축과 기울기를 찾을 때에는 이 타원 자체의 모양만 가지고 봐야 돼. 지금은 이 타원의 가장 튀어나가 있는 부분이 여기 요 위치에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이거로부터 수직인 선을 이용해서 그 원기둥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소실점은 저쪽에 있고 이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소실점은 이렇게 삐뚤어졌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샘플로 그려주는 요 그림 자체가 이게 정육면체가 아니란 얘기야. 틀린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요. 왜? 정확히 자로 재고 컴퍼스로 각도를 재고 그 비율을 맞춰서 작도를 한 게 아니라 감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 요 상황은 항상 발생을 해. 그래서 해줘야 하는 게 기울기 값의 보정이야. 이거를 맹신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맹신할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정사각형이고 나는 그렸지만 정사각형이 아니거든, 사실. 응? 그 기울기 값을 보정을 해야 돼. 대각선을 찾고 뭐 중심점을 다 찾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렸어. 이게 이제 타원을 그리는 그 원기둥의 단면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소실점을 맞춰주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지금 기존에 해놨던 사각형 틀에 맞춰서 정육면체처럼 대충 이렇게 이어서 그려보다 보면은 자 저쪽으로 가는 소실점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 요 타원의 기울기, 이 장축의 기울기를 보정값을 제대로 넣고 해보면은 이건 또 왜 맞아? 이렇게 좀 달라져 아무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 이게 일치하게 그렸으면은 되게 잘 그린 거고 초반에 요 감으로 그렸던 그 정육면체가 그래 상당히 정육면체처럼 그려진 거고 조금 다르게 뭐 그려졌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었는데 얘를 투시를 넣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점 투시로 이렇게 바꿔 그렸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투시가 적용되었을 때 요 높이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보장이 지금 없단 말이야.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물론 각도기를 재가지고 요 각도를 뭐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은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틀리는 방향 요것처럼 항상 요 방향이 틀리거든. 기존 소실점 방향 요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 소실점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이 타원의 기울기를 조금 변화를 시켜주면 돼. 근데 지금 너네가 흔히 지금 그리다가 착각하게 되는 요 대각선이 타원의 장축의 방향이다. 요 1번 선의 방향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보정을 지금 봐봐. 소실점은 지금 요 선 바꿔보자. 소실점은 지금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 응? 이 방향을 향해 소실점이 가고 있는데 지금 내 그 내가 그렸던 타원의 기울기 값한 방향은 지금 요렇게 돼 있어. 응? 지금 요거하고 수직으로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보정시켜 주려면 타원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지. 응?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된단 말이야. 요 선이 아니구나. 타원의 기울기는 요거였지. 쏘리. 잠깐. 다시. 자, 저 핑크 선은 다시 녹색선 보세요. 자, 파란 선은 지금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소실점이고 녹색 선은 자, 타원의 기울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요 기울기로부터 수직이 되는 방향을 따져보면 자, 내 지금 원기둥의 소실점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녹색 선으로. 이걸 보정해 주려면 이 녹색 선이 요만큼 옮겨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타원의 장축을 이렇게 대각선 그 사각형의 대각선을 타원의 장축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요거에 맞춰 버린단 말이야. 응? 이건 틀린 거지. 오히려 반대로 옮겨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기둥을 이렇게 많이 그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건 원기둥이 아니죠. 응?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는 형태가 되거든. 원기둥이 되려면은 단면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수직. 가장 긴 장축이 수직.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최종적인 내용이 뭐냐면 요거야. 육면체의 대각선과 소실점은 중요하지. 소실점은 계속 그대로 쓸 거야. 근데 이 육면체의 대각선을 타원의 장축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가운데 그림처럼 그리면. 응? 그리고 타원의 기울기가 바로 이렇게 일치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못 그려.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좌우 소실점이 조금만 그 길이가 달라져 거리가 달라져도 이거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타원을 그리는 동안엔 요 사각형의 박스 틀 안에다가 그 대각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찾고 거기에 접하도록
만들어 그려 넣는 요 과정은 거쳐서 그 만들어 주되 그 다음부터는 이 틀이 아니고 타원의 자체의 모양만 보고 판단을 해줘야 돼. 이 대각선 그 사각형의 대각선과 타원의 장축이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치할 때는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마. 일치하더라도 아예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놓고 제일 길게 튀어나가는 요 모양만 찾으세요. 대각선의 모양하고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조금 삐뚤어져 있잖아. 응? 이게 본래 맞아.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나서 요거에 의거한 그 직각 수직인 이 선이 소실점을 향해 가도록 맞춰주는 거야. 그게 이제 보정이야. 지금 보면 이제 다음 그림 보자. 여기 타원이 그려져 있지. 이 부분. 아, 이 부분 타원이 그려져 있죠. 야, 뭐냐? 왜냐? 아, 쏘리. 이 부분이 지금 타원이 그려져 있지? 아이씨, 미치겠네. 여기 타원이 그려져 있지? 근데 얘는 지금 장축이 자, 이 대각선이 있고 장축이 이쯤에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타원의 장축이. 그러니까 저쪽 소실점을 향해 가는 거하고 이 장축이 수직이 떨어지죠. 응? 요게 장축이고, 자, 요건 대각선. 얘는 장축. 장축이란 뭐냐면은 길게 떨어지는 축을 얘기하는 거야. 이 타원의 긴 부분을 이었을 때 생기는 장축. 그러니까 요 대각선이랑 장축이 일치하지 않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왜? 이쪽이랑 이쪽의 소실점의 거리가 지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다고. 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 장축의 기울기하고 맞게 수직으로 만들어 줬을 때 보니까 저 소실점을 향해 연결이 돼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정할 필요가 없이 내가 잘 그린 거지.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도를 하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타원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장축이 정확히 소실점하고 수직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지게 그려지고 있거든. 그지? 요거를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료 이미지 다 받아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결국은 요 타원의 모양하고 그 소실점을 향해 가는 그 중심선이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릴 때는 그러니까 타원의 모양은 그 사각형의 틀을 이용해서 이 비율들을 보면서 그 타원의 모양을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타원이 원의 형태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는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납작해지는 형태로 그려지느냐는 처음에 이 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결정이 돼. 근데 이 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타원이 어떤 모양의 타원이다를 내가 판단해서 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울기 값과 소실점만 가지고 맞춰갈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작도가 처음에 제대로 안 돼서 육면체가 정육면체가 아니게 됐을 때에는 이 기울기 값이랑 소실점이 연결이 안 돼요. 수직으로. 응? 기울기 값이랑 소실점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생겨. 그때는 이 사각형의 형태 자체가 보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타원의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응? 보정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 만들어서 어쨌든 타원까지 그렸어. 그리고 이 장축의 기울기를 봤더니 소실점이 지금 자 소실점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응?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 타원의 모양을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다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보정을 해서 기울기 값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요만큼의 기울기를 변화를 준다는 의미는 그 의미는 내가 그 사각형 이 타원을 그릴 때 만들었던 사각형의 모양 있죠? 그 사각형의 모양을 바꿔준다는 의미예요. 거의. 응? 사각형의 모양 자체가 바뀌어서 더 맞는 정사각형의 형태에 맞는 사각형으로 변형을 시켜준다. 그런 의미야. 보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를 온전히 전부 다 이해를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잠깐만. 음. 온전히 이해가 다 안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한 번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 한 번에 받아들이기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야. 자, 지금 같은 자동차 안에서도 소실점의 거리, 막 그런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타원의 모양과 이 타원은 굉장히 달라졌지. 응? 같은 소실점을 3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뒤 거리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이 타원과 이 타원이 이렇게 달라졌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타원의 모양의 변화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흔히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앞에서 이 모양의 타원을 그리잖아? 그럼 뒤에서도 그 모양의 타원으로 그리려고 해. 같은 모양으로. 그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소실점에 의해서 나오는 요 소실점의 방향을 향해 가는 중심선들, 타원의 중심선이 될 수 있는 이 소실점을 향해 가는 평행선들이 기울기가 이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장축을 그어보면 요렇게 떨어지고 이 기울기로 가려면 타원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장축이 이 방향으로. 지금 요 그림도 보니까 조금 과하게 더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두 개가 기울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져 있어야 정상이야. 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실점에 의해서 나오는 요 평행선들의 그 위치의 변화가 항상 생기거든. 발생을 하거든. 자, 이 정도의 보정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 나면은 바퀴를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실습은 지금부터 이 자동차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타이어까지 잘 그려서 어차피 지금 타이어 뭐 완성작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소실점을 이용하고 그 보조선을 활용하고 그 육면체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타원을 그리고 그 타원의 기울기를 체크해서 그 타원의 원의 단면이 소실점하고 수직 방향으로 장축이 형성이 되는가 거기까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지?